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불과 6개월 전 믿기 힘든 엄청난 일을 겪으며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가 힘든데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2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 사실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죠. 저는 남편이 죽은 줄만 알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며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 돌아온 남편놈이 저희에게 벌였던 일들은 차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짓들이었죠. 남편놈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며 저와 시어머니를 못살게 괴롭혔으니까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한 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든 위기를 치매에 걸린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잘 모면하며 넘길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신 건지 정말 저에게 친엄마처럼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될 때였는데 남편 생각에 저를 더 가엾게 보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도 자기 사업을 하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워낙 잘했던 사람이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는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죠.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저희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아이도 못 갖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주는 네가 고마워. 어머니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게 솔직히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걸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 아이 없어도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로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 아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정말이지 우리 집안 복덩이다. 저는 그렇게 인자하신 시어머니와 다정한 남편 덕에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5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자꾸 깜빡깜빡 하는 일도 많아지고 가끔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 일도 생기고 해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상 치매에 걸리고 나니 걱정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업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자주 시댁을 오가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리면 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없는 사이 혼자 계시다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엄마가 치매니까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는 그 말이야? 그래. 어차피 어머니 이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실 텐데
옆에서 돌봐드릴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어머니 혼자 계시다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참에 그냥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 살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자식이 당신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어차피 어머니 집 단독주택이고 넓어서 우리 들어가 살아도 충분하잖아. 당신 말이 맞긴 한데, 여보,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어차피 요즘은 노인네들 치매면 집으로 요양보호사인가 그런 사람도 부를 수 있다고 하고, 나야 밖에서 일해서 괜찮다지만 당신이 힘들지 않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는 뭐 안 늙을 것 같아? 늙으면 힘없고 아픈 건 다 똑같은 건데 자식으로서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못하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한다? 부모님이 곁에 살아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아무리 요양보호사님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우리 도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 집 살림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야. 알겠어. 나는 그냥 당신이 힘들까 봐 걱정돼서 말해본 거야. 당신이 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그 후 남편과 상의를 끝내고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이사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그리고 아들, 니들이 나 돌보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막말로 나 하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애미 너는 상준이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서 혼자 병간호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말하고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아니고 애미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 하늘에 있을 사돈 부부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어차피 나 치매 더 심해지면 사람도 못 알아볼 테고 나쁜 거 좋은 거 분간도 못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편하게 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구나.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요양병원에 간다고 하면 우리야 편하겠지만 엄마는 정말로 괜찮겠어?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어머니 요양병원에 못 보내요. 애미야,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면 괜찮다. 요즘은 요양병원 좋은 데도 많고 그게 서로 더 편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어머니 병원 보내고 나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은 제가 어머니 얼굴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데 어머니 요양병원 가시면 제가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도 마음 편히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 곁에서 저 병간호하고 도와주셨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저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저 나을 때까지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고 밥 차려 주시고 저 머리 감겨 주시고 다 어머니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따라 그렇게 할 거고 어머니 절대 못 보내요. 어머니는 저한테 이미 친엄마나 같은 분이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 맹추야. 치매까지 걸린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이래. 앞으로 나는 너희들 고생만 시키다가 갈 거다. 내가 정신없어서 벽에 막 똥칠하고 화내고 너희들 못 살게 괴롭히고 때릴 수도 있다고. 어머니, 모르시겠어요? 저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냐 얘요. 그게 아직도 가슴에 메어져서 많이 아프다고요. 저 그런 후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애미야, 네가 진짜 내 자식이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마음이야. 어머니! 그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잘 모시기로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제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퇴근 후 저를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야속하게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물론 치매에 걸린 노인을 모시는 게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어머니는 착한 치매라 딱히 저를 괴롭혀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을 때는 저희 남편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얼굴은 알아보셨죠. 어느 날은 남편이 일찍 퇴근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눈치를 보더니 살며시 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애미야, 그런데 우리 앞에 앉아서 밥 먹는 저 아저씨는 누구냐? 혹시 우리 집에 밥 얻으러 먹고 온 거지인가? 젊은 나이에 안 됐네. 남의 집에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불쌍하니까 이따가 갈 때 음식이라도 넉넉히 싸줘라. 네, 어머니. 제가 저 아저씨 갈 때 넉넉하게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서운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낳은 자식 좀 못 알아보면 어떡해. 나 엄마가 엄마 배 아파 낳은 엄마 자식이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집사람 얼굴은 기억하는 건데. 정말 섭섭하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겁해서 놀라며 저에게 재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저씨 그냥 거지인 줄만 알았더니 정신도 오락가락하나 보다. 나이도 많은 아저씨가 나보고 지 엄마란다. 징그럽게. 그래도 저 정도면 나보다는 젊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정말 안 됐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서운했는지 정말로 그날 밥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고마웠습니다. 남편보다도 제 얼굴을 알아봐 주시니 괜스레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 넉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알아봐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요.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에겐 늘 친절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바빠서 집에 없더니 예쁜 아가씨가 우리 집 청소해 주러 왔나 보네. 늘 고생이 많아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저 얼굴에 이렇게 주름도 많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예쁜 아가씨처럼 보이세요? 아가씨가 나이가 많긴 뭐가 많이 먹어. 내가 볼 때는 얼굴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이쁘기만 하고만. 결혼 안 한 총각 있으면 우리 섹시하자고 하겠어. 네, 어머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치매로 아프긴 해도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엄청난 충격적인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1박 2일로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주말 이른 아침 집을 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던 겁니다. 남편이 바다 낚시를 간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놀라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바다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바다에 빠져 잘못된 것인지 남편 낚시 가방이며 짐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그대로였는데 저희 남편만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게다가 가방에는 남편의 핸드폰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죠. 그 전날 남편을 봤다는 근처에서 낚시하던 목격자들 말로는 파도가 심한데도 남편이 위험할 정도로 바다 가까이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잠수부까지 동원해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저희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실종되기 전에 남편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모르게 이미 회사를 정리한 상태였죠. 저한테는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척하더니 이미 회사가 정리된 상태에서 남편은 출근하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남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나쁜 마음을 먹고 안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경찰관 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이렇게 옆에 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남편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치매로 아프시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계셨고 남편이 힘든 걸 안다면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도 자식에 대한 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살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는데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 TV를 보며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TV에 나오는 남편 또래의 남자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아들 안 죽었어. 내가 봤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안 죽었다니까. 아들이 아까 집에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갔어. 예쁜 아가씨는 내 말 믿지? 그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상태에서도 남편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TV에 나오는 남편 또래 남자를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날도 제가 볼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아들 내가 봤어. 오늘도 집에 왔다 갔어. 그런데 나한테 막 화내더라고. 어머니, 또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남편 이야기 자주 하시는 거 보니 많이 보고 싶으시나 봐요? 하지만 전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집안에는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기저기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집안 서랍이며 옷장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반찬들까지 사라지고 없었죠. 게다가 어머니와 저 여자 둘만 살다 보니 혹시 몰라 제가 귀중품들은 전부 어머니 장롱 속에 비밀 공고를 설치해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었던 도둑이 비밀 금고를 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지 그 앞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집에 홈캠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 시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 경찰관 분들도 순찰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들러주시고 한동안 아무 일도 없는 터라 저는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됩니다. 시어머니 드실 장도 보고 약도 사러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어떻게 한 것인지 또다시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자 평소처럼 집은 말끔했지만 또다시 냉장고 안 반찬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게 되었고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떤 남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집 비번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마스크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2년 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죽은 척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원망과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서 죽은 척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건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릴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녹화된 홈캠 속 안에 남편에게 누군가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녹화된 화면으로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까지 전부 찍히게 되었죠. 자기야! 나 무사히 엄마 집에 들어왔어.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비밀 금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털어서 갈게. 아무래도 엄마 재산들 전부 비밀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 금고만 털면 지금까지처럼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멍청한 마누라는 아직도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알걸?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치매 걸려서 모시기 싫은데 집사람은 자꾸 합가하자고 하지. 또 같이 사니 마누라 눈치 보여서 엄마 신경 써야지. 아주 짜증나 죽겠었다고. 그때 자기가 나보고 죽은 척 꾸며서 회사 정리하고 숨어서 살자고 했을 때 딱 이거다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금고 털어서 갈 테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봐. 홈캠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눈물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놈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죽은 척 꾸미고는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치밀하게 자기 회사까지 모두 정리를 한 상태였죠. 어쩐지 남편이 회사를 문 닫기 전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 뜯어가더니 상간녀랑 호요식함에 살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아파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한테 금고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며 화를 내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홈캠에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비밀금고 문을 열지 못해 제가 오기 전 주랭랑 쳤지만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훔치러 찾아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버린 것도 모자라 상간녀랑 살기 위해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리는 남편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혼을 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일부러 집을 비우는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 남편 놈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간 걸 본 후 저도 남편 놈을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남편 놈을 발견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신 지금 장 보러 시장 간 거 아니었어? 장 보러 가긴. 요즘 자꾸 집에 들어와서 반찬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어서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보이던 남편놈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다가와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잘 지냈어? 내가 당신이랑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당신 많이 놀랐지. 사실은 그때 내가 바다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억을 잃었지 뭐야. 내가 깨어난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이름이랑 살던 곳도 어디였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최근에야 기억이 전부 돌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랑 엄마 보려고 찾아온 거고,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당신이 너무 놀랄까 봐 당신 없을 때 잠깐씩만 와서 엄마 얼굴만 보고 갔던 거야. 당신이랑 나중에 천천히 인사하려고 했고. 뭐? 엄마를 보러 와? 어머니 보러 왔다는 놈이 그래서 어머니는 안 보고 금고 열려고 비밀번호를 찾고 있었냐?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말하라고 윽박지르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일부러 어머니랑 나 속에서 죽은 척 연기하고선 네 상간녀랑 바람 피우면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 지금도 너 돈 다 떨어져서 어머니 재산 훔치려 찾아온 거잖아. 어머니 재산 노리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긴! 당신이 아직 눈치 못 챘나 본데 집에 홈캠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상간녀랑 통화하는 소리 내가 전부 다 들었어. 하지만 남편놈은 제 말에 당황한 것도 잠시,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걸 들키자 더욱 막 나가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치매 걸린 엄마 모시기 싫은데 당신은 모시자고 하고 마침 사랑하는 여자도 나타났고 해서 내가 죽은 척하고 당신이랑 엄마 두 여자 버렸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죽은 줄 알고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전부 됐고. 저 금고 당신이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어서 금고 비밀번호나 말해. 당장 비밀번호 말하라고! 안 그랬다간 내가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안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당신 지팡이를 들고 방 밖으로 나온 것은요. 시어머니는 남편놈을 보자마자 지팡이로 패기 시작했죠. 도둑이야! 도둑놈이 우리 며느리 잡네! 죽어라 이 도둑놈! 죽어라! 아유! 엄마 왜 이래? 나 엄마 아들이라고. 아유! 아파! 아우! 그만 때려! 웃기지 마라 이놈아. 우리 아들은 이미 2년 전에 죽었어. 어디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있어? 이 도둑놈, 오늘 나 잘 걸렸다. 어디 나한테 죽어봐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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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남편놈은 더는 안 되겠는지 바로 주랭랑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주제 저를 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어디 두고 보라고. 어차피 엄마한테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엄마 재산 전부 내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내 재산 찾으러 다시 올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있는데도 뻔뻔하게 시어머니 재산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더욱 분노하고 말았죠. 저런 남편을 자식이라고 둔 어머니도, 그리고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 믿고 살아왔던 저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미야, 많이 놀랐지? 저런 도둑놈은 내가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했는데 도망쳐버렸어. 괜찮은 거야?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어머니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일찍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보며 제가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저와 어머니 두 사람 다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놈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남편놈을 혼내주기 위해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전 그날 저를 도와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최지원이에요. 아무래도 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놈이 또다시 집으로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자기 상간녀까지 데리고서 말이에요.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서는 어머니 재산을 내놓으라며 저에게 협박을 해왔죠. 그동안 오빠 부인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진짜 못생겼다.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완전히 늙은 아줌마네?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어떻게 우리 남편보다도 덩치가 크냐? 산 적이 따로 없네. 산적이라니! 이 아줌마가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 닥치지 못하겠어? 더는 군말을 필요 없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앞으로는 엄마도 엄마 재산도 전부 내가 관리해. 아줌마, 우리 오빠 말 들었죠? 오빠, 그리고 저 아줌마랑 쫓아내면 오빠 엄마 바로 요양병원에 보내버리자. 그리고 여기 집 좋으니까 우리가 이사하고 살고. 나 치매 걸린 노인네 절대 못 데리고 살아. 그러자. 나는 우리 슬기 말만 들을 거야. 우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요양병원 보낼게. 아주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당신 바람 피웠다는 사실 이미 홈캠에 찍혀서 증거로 다 남아있고 유책 배우자는 법적으로 먼저 이혼 청구 못한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 야, 그리고 너 멧돼지! 너는 나한테 아줌마면서 왜 남편놈한테 오빠라고 그러냐? 네 오빠 나보다 3살이나 더 많은데? 그리고 네 오빠도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로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 슬기 건드리지 말라고.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이곳에서 나가고 금고 비밀번호도 당장 내놓으라고. 안 그랬다간 내가 아주 제대로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까. 따끔한 매운맛이라니? 지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지랄한다고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이 그지 같은 놈이 진짜! 아줌마! 지금 우리 오빠한테 그지 같다고 했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야! 상간녀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놈의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해서 제가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에 땜빵이 생기도록 꺼들어 주었죠. 그러자 남편놈은 저를 말리겠다며 난리가 났고 상간녀는 아프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머리 대머리 되겠어. 나 좀 살려달라고. 당신 당장 우리 슬기 머리 놓지 못하겠어. 당장 놓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놓겠냐? 어린 것이 어디 겁도 없이 어른한테 덤비고 있어. 그리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고 또다시 저희 집에 나타난 남편이며 상간녀를 발견하자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이번엔 도둑이 쌍으로 들었네. 이것들 니들이 뭔데 우리 며느리 괴롭혀?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오더니 뚜껑을 열어 음식물 쓰레기를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부어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남편놈이며 상간녀며 놀라서 바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남편놈이 저번에 집에 찾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으니 혹시나 더 큰일을 당할까 봐 겁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남편놈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문자까지 보내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어머니 집에서 나가라면서요. 그래서 며칠 후 저도 마지막으로 남편 놈과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주 제대로 끝장을 내줄 준비를 단단히 마친 후에요. 하지만 남편 놈과 상간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제가 겁을 먹고 이혼을 해주며 금고 비밀번호를 말해주려고 부른지 알고 크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우리 왜 만나자고 한 건데?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나랑 이혼할 준비가 된 건가? 아줌마, 잘 생각했어요. 그러게 진작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좀 듣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좋게 나왔을 텐데. 맞아. 당신 말대로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야. 너 같은 쓰레기 놈이랑은 이혼이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우리 집?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이야. 당신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라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당신이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엄연히 우리 엄마 집이고 엄마 돌아가시면 내 거 될 내 집이야. 오빠 말이 맞아요. 아줌마 뭐 잘못 먹었어요? 오빠가 아줌마 버리고 이혼까지 하자고 해서 정신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웃기고 있네. 니들이야말로 법을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말해. 이거나 똑똑히 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저는 준비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안에 있던 서류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엄마 집이 당신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뒤에 서류는 뭐야? 엄마가 당신한테 전 재산을 상속한다니? 이 유언장 사본은 도대체 뭐냐고! 제가 남편놈에게 보여줬던 서류는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시어머니 집의 등기 권리증 사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저에게 넘긴다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다에서 잘못된 줄 알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저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끝까지 사양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전 시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뭐긴 뭐야. 시어머니께서 이미 이 집 나한테 증여해 주셨다는 등기 권리증 사본이랑 나머지 재산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한테 남기시겠다는 유언장 사본이지.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미 날 어머니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수를 쓰든 어머니 재산이 네 놈 거 될 일 없고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당신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단 소리야. 누구 마음대로 엄마 집이 당신 거며 엄마 재산을 당신이 전부 가지겠다는 거야?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치매 걸린 노인이 했던 재산 증여나 유언장 작성은 전부 법적으로 효력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무효라고. 너 이런 식이면 내가 재미없다고 했지? 우리 오빠 말이 맞아요. 아줌마가 무식해서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치매 걸린 사람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다고요. 뭘 알고서 떠들라고. 어머니가 쓴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는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우기는 남편놈과 상간녀를 향해 제가 한껏 비웃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어디 내가 모셔온 분 앞에서도 그렇게 떠들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얼마 전 통화했던 정 변호사님이 안방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있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 밖으로 나오셨어요. 정 변호사님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이셨거든요. 남편놈의 일로 제가 정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저를 배신한 남편놈을 혼내주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고요. 정 변호사님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남편놈에게 명함을 주며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순덕 씨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변호사라고요? 변호사 양반,
마침 잘 만났네. 지금 우리 엄마가 치매 걸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사람한테 집도 주고 죽으면 전 재산도 집사람한테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 같은데 이거 전부 취소시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치매 걸린 사람이 유언장 써준 거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것도 모르고 집사람이 저게 어? 우리 엄마 유언장만 믿고 무식하게 날뛰니까 변호사 양반이 말해서 땅끔하게 혼 좀 내주라고. 당신 우리 엄마 변호사면 엄마 자식이 내 변호사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박순덕 씨 변호사이지 박순덕 씨 아드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순덕 씨 유언을 무효화시키시고 싶으시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죠.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돈 받고 변호사 일하는 주제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토를 달만 하니까 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드님이야말로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누가 그러던가요? 치매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무리 부모가 중증 치매여도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여러 비슷한 판례도 법원에 나와 있고요. 박순덕 씨께서 유언장 말고도 혹시 몰라 영상으로도 유언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순덕 씨 유언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고 박순덕 씨의 모든 재산은 나중에 박순덕 씨가 돌아가시면 며느리인 최지원 씨가 물려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알아보니 아드님께서는 박순덕 씨에게 이미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미리 받아갔기에 박순덕 씨께서 돌아가시더라도 받게 될 재산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박순덕 씨에게 받을 재산은 빵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엄마 재산에 대해 나한테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 엄마가 준 돈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떡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고?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엄마 재산 전부 오빠 거라고 했잖아. 오빠 엄마 재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써도 된다고 나한테 말해놓고 지금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단 소리야? 오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지 새끼인 거냐고? 닥치지 못하겠어! 지금 너 때문에 인생 종치게 생겼다고! 네가 죽은 척 위장하고 살면 치매 걸린 엄마도 안 모시고 살 수 있다고 모른 척 살다가 나중에 엄마 죽으면 그때 재산만 물려받자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알거지 되는 일은 없었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리고 손해본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동안 부자 엄마한테 재산 물려받을 줄 알고 오빠랑 만났던 건데 나도 괜히 내 시간 낭비했어. 그제야 남편 놈은 정신을 차린 것인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나 좀 다시 받아달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말 완전히 거지 되는 건데 그러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정말 싫단 말이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한다고. 지금 사랑이라고 했냐? 그래서 네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이혼해달라고 나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일평생 너 키워준 어머니 치매 걸려서 모시기 싫다고 죽은 척까지 하고 살 수가 있어? 나는 너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다시 살 마음 없으니까 어디 나한테 이혼당하고 네 상간녀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내가 여기 정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너랑 네 상간녀가 어머니랑 나 위협하면서 협박했던 것도 전부 고소할 거고 너한테 이혼 소송하면서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싸그리 다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가 정말로 네 인생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였어요. 남편놈이 저에게 매달린 게 열받았던 건지 남편놈 상간녀가 갑자기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으며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놈도 지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이 나쁜 자식! 어떻게 나 보는 앞에서 네 마누라한테 매달릴 수 있어? 기껏 늙은 놈 불쌍해서 만나줬더니 감히 내가 보는 앞에서 배신을 해? 이거나! 네가 먼저 나 좋다고 꼬셔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나는 내 인생까지 쫑났다고! 어디 너 나한테 매운맛 좀 봐라! 하지만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변호사님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찾아와 남편놈이며 상간녀를 붙잡아 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 남편놈과 상간녀가 찾아와 저를 협박했던 일을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해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놈과 상간녀가 제가 만나자는 말에 찾아와 다시 저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니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남편놈과 상간녀는 경찰관분들에게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보며 애걸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버리지 마.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아들 좀 살려달라고. 괜히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엄마랑 마누라 버리려다가 내가 버림받게 생겼네. 내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아줌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아저씨한테 저 좀 잡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저 무섭단 말이에요. 아줌마 제발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놈의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해 남편놈이 상간녀랑 짜고 죽은 척한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 재산까지 뺏고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놈과 상간녀가 저희 집에 찾아와도 참고 넘어갔던 거 모두 남편놈을 제대로 혼내줄 증거 자료를 홈캠으로 모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남편놈과 상간녀는 협박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놈은 비밀금고를 열기 위해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윽박지른 것까지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미 증거자료들은 홈캠에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큰 영향을 받고 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다 벌금을 받으며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 다시는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놈을 만났을 때 저희 집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확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후 남편은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남편놈과 상간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저한테 본인과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그나마 남아있던 돈까지 전부 날리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돼서 혼자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일로 근근히 먹고 살며 지난날 자신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역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폭풍 같은 모든 일이 끝난 후 현재 시어머니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사실지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동안 효도하며 잘 모실 생각입니다. 이젠 정말로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시어머니밖에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저에게 주신 사랑 전부 보답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